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석유류가 3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수입산 소고기 27.7% 올랐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3.1%로 예측했던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불쑥 다가온 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수입 쇠고기는 한우보다 값이 싸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찾는 호주산 척아이롤. 윗등심살은 1년 전 100g에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 25%가 올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 겁나게 많이 올라갔지. 앞으로 계속 오르면 좀 어떨까요? 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주일에 3번 먹고 2번 줄이는 거지. 수입 쇠고기 값이 이렇게 뛴 건 코로나 여파로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해상 운임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식당 음식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음식점은 치솟은 식용유 값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다 올렸습니다. 식용유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39,000원, 38,000원 하던 게 5만 원이거든요. 18리터 식용유 한 통은 작년만 해도 32,000원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치솟아 5만 원이 됐습니다. 동네 빵집은 밀가루 값이 뛰어서 한 40% 가까이 올라갔어요. 저희들이 이제 부부 둘이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비빔밥집은 거의 모든 재료값이 다 올라서 힘듭니다. 20%씩은 다 넘게 올란 것 같아, 물건들이 전부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이후 계속 3%를 넘었는데 3월에 4.1%를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4%를 10년 만에 돌파한 겁니다. 특히 기름값이 31%로 가장 많이 뛰었고 외식 물가도 6.6%나 뛰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예상보다 크게 오르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해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인플레이션 기세를 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 근처 다른 주유소들보다 경유값이 70원 정도 쌉니다. 기름 넣으려는 차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김밥 조금이라도 싼 데로 골라다니는 거죠. 4%를 돌파한 물가에 놀란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부터 꺼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20% 내린 유류세를 30%로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83원 정도 싸집니다. 경유값이 너무 올라 힘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리터에 1,850원 초과분의 절반을 3개월 동안 줍니다. 전례가 없는 파격 조치, 그만큼 물가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물가 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계속되고 있는 물류망 차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차질,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어느 것 하나 금세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불과 2달 전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3.1%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는 부득이하게 물가 상승률이 3.1% 예상보다는 높아질 것 같고요. 하반기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됐습니다. 2월에 한 차례 동결했지만 물가 압박이 커지면서 이번에는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1.5%가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올해 내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모든 재난이 그렇듯 가파르게 올라버린 물가 역시 살림살이 팍팍한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특히 먹을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서 더 그렇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무료 급식소.
배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판과 식기를 쓰지 않고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나눠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빠른 방식인데도 배식을 끝내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단체 측은 무료 급식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부쩍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거처도 가족도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급식소를 찾았다는 한 어르신. 어려운 형편에 1,000원씩 반찬거리를 사 끼니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파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야채, 콩나물 그런 거 사는데 1,000원어치 잘 안 팔으려고 오고요. 또 싫어해요. 어린애들은 그런 것만 찾는데. 쪽방촌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타격도 큽니다. 기초생계비로 집세와 생활비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커진 겁니다. 주민들이 끼니를 챙기지 못할까 봐 도시락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빵이나 국거리 같은 거는 단체에서 조금씩 갖다 주니까 거기에서 많이 유지하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쪽방촌 주민들도 가끔은 방문할 수 있었던 근처 삼겹살 가게. 대패 삼겹살 1인분을 3,500원에 팔던 이 가게는 최근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대패 같은 경우도 이제 20%에서 30%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김치 같은 경우도 아주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500원 올렸을 뿐인데도 쪽방촌 주민들의 방문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같은 폭의 물가 상승에도 소득 하위 20%가 느끼는 체감도는 상위 20%보다 1.4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시간에 9,160원, 올해 최저임금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되겠죠. 이번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편의점. 이것저것 떼줄 곳이 많아서 아낄 건 인건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민감합니다. 남는 게 없잖아요. 가게 승인대도 자꾸 올라가죠. 또 노예한테 안 줄 수 없죠. 나 인건비도 못 나와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세 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동결이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만 원은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느냐도 쟁점이지만 올해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업과 음식업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들이 많다며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이 어디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음식이나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게 미만율을 갖고 있고 노동계는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저임금 업종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주장합니다. 잘 되는 업종에 인력이 쏠릴 거다. 그럼 안 되는 업종에는 그 인력 수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윤석열 당선자는 따로 최저임금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결국은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서 서로가 결국 루즈 게임이 된다. 최저임금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7월에나 결정됩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정부가 일단 360억 원의 예비비 투입을 내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시기도 일부 늦추기로 하면서 5월 10일 취임 즉시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정부의 예비비 규모가 나왔습니다.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요구한 금액은 496억 원. 정부는 이 가운데 우선 360억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 수리와 경호처 이전은 물론 관저로 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관사 보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국방부 이사 비용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국방부의 이전 시기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5월 10일 취임 즉시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임시로 머물러야 할 통이동 집무실을 만드는 데도 예비비가 사용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 벙커 이전 비용은 이번 예비비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이후에 큰 틀에서의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전을 완료하려면 496억 원이 다 필요하다. 5월 10일까지 이전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윤석열 당선인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인수위는 청와대 개방 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산 대통령실 이름 공모에도 착수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당선인 측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 예비비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